3D 코딩 스와트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3D 코딩 스와트군요. 수학이 아주 특별한 곳에 이 첫 글자를 따서 로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로고는요, 보시면 우리가 코딩 프로그램인 스크래치에 명령 블록을 가지고 형상화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스와트의 인형을 좀 넣었는데요. 이 인형이 수학을 창으로 바꾸기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문제풀이하는 거에 중점을 두지 말고 수학적 창의력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학을 논리적으로 표현한다라는 의미를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창의력과 논리력을 표현하는 것을 로고에다 넣어봤습니다. 자, 지금 교육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창의 융합적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2015 교육과정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대 핵심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요. 예, 객관식 시험보다는 서술형 시험이 중요시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결과 중심의 교육보다는 과정 중심의 교육으로 교육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굉장히 큰 교육의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저희 수화특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4월에 설명회를 좀 개최를 하는데요. 설명회 시작은 4월 17일부터 시작이 되어서요. 예, 5월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저희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거기 사이트에 안내를 좀 드릴게요. 거기 사이트 걸로 들어와서 이 일정표를 좀 확인하시고 지역 문의를 통해서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한 50개의 학원이 가맹되어 있고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50학원 정도를 더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가맹학원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협력학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 학원들이 다 힘을 맞춰서요, 새로운 교육 변화에 잘 대응해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수학이란 뭐냐라는 걸 한번 제가 정의를 한번 여기 내려봤습니다. 수학은 자연의 규칙을 창의적으로 탐구하고, 그리고 가장 함축된 언어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을 수학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교육을 한다는 것은요, 문제풀이 위주가 아니라 바로 수학을 창의력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만드는 게 바로 수학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수학특은요, 이런 기존의 수학교육에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수학교육에다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창의력과 논리력, 그리고 메타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인지 향상, 그리고 우리는 컴퓨터로 이걸 표현하기 때문에 컴퓨팅 사고력을 더해준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자가 나와 있네요. 일거양득입니다. 네, 해설을 해놨습니다. 한 가지 일로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두 가지 이익이라는 게 뭐냐? 자, 수학 교육입니다. 교과 수학 플러스 코딩 활동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프로그램상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교과 수학과 코딩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창의력은 높아지고요. 그리고 코딩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좀 보시겠습니까? 교과 수학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코딩 활동을 통해서 더 강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수학적 창의력 향상과 메타인지 향상,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 플러스 1로 표현했습니다. 자, 2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기존의 교과 수학을 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3 중에 2 정도는 교과 수학을 나가는 걸로 활용을 하고요.
하나 정도를 바로 스크래치를 통한 코딩 활동을 통해서 활동 수업을 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교과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고 논리력이 바탕이 됐을 때 코딩 활동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메타 인지가 향상되고요. 그리고 코딩은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창의력, 사고력과 논리력이 들어가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창의력과 논리력이 향상이 됩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죠. 수학적 창의력 향상, 메타인지 향상,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목표로 삼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2에 해당하는 교과 영역은 우리 기존에 교육하신 분들이 잘 하시라고 믿고, 그러면 활동교육 부분에서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활동교육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가 코딩 활동이고요. 또 초등교과의 3분의 1은 도용이거든요. 그래서 도용을 익히는 3D 모델로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표를 보시면요. 많이 보셨던 표 같은데요. 여기 우리가 주로 지금 교육으로 하고 있는 강의, 그리고 읽기, 시청각 수업 듣기라는 것은 굉장히 학습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 토의라던가 또는 실제 해보기라던가 또는 서로 설명하기, 이 부분은 굉장히 영역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활동 교육을 통해서 이쪽 영역을 좀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것들이 예로 들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요, 어떤 활동이냐면요, 분수 나누기 분수입니다. 분수 나누기 분수를 스크래치로 이렇게 코딩을 해가지고요, 어떤 자기가 원하는 분수를 넣었을 때 우리가 분수에 대한 분수 나누기 분수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두 번째 그림은 여기 정다각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다각형을 우리가 설명을 하라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요, 정삼각형이 이런 거고 정사각형이 이런 거고 정오각형이 이런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요, 이 정다각형에는요, 굉장히 규칙적인 어떤 변화가 있거든요. 이 규칙적인 변화를 창의성을 발휘하여 알아내고 그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조금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요, 약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함수의 약수를 구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은 시계죠. 시계를 만들어 보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6의 약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다 6의 약수를 구합니다. 1, 2, 3, 6 이렇게 6의 약수를 다 구해요. 그런데요, 6의 약수를 구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잘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6의 약수를 구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248의 약수를 구하세요. 1248의 약수를 어떻게 구합니까? 물론 구할 수는 있죠.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1248의 약수를 구하는 과정을 말해달라 그러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과정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짜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1초도 안 돼서 1248의 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럼 어떤 학생이 미래의 인재일까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6의 약수를 구할 줄은 알지만 6의 약수를 구할 줄 알아요. 금방 1, 2, 3, 6을 구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학생과 1248의 약수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구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 중 누가 더 미래의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의 인재가 더 미래의 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수학특은요, 그런 인재를 수학적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 변화에
저희 수학특은 분명히 대처할 수가 있고요. 차기 교육의 선두주자로 갈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해 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은요, 3D 모델로 과정입니다. 자, 이 그림은 뭐겠습니까? 원뿔이죠. 회전체 원뿔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면을 가지고 회전체를 만들었을 때 어떤 회전체가 만들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이런 과정 나오지 않습니까? 원뿔을 밑면과 평행하게 잘랐을 때, 비스듬하게 잘랐을 때, 수직하게 잘랐을 때 단면의 모양이 어떤가? 우리는 그거를 상상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 3D 모델러를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원뿔을 회전체로 만들고 이 회전체를 잘라서 단면의 모양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형은요, 암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수영을 교실에서 책으로 배우고요. 그리고 시험을 가서 100점을 맞았다고 한들 제가 수영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수영은 몸으로, 오감으로 배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형이 그렇습니다. 도형은요, 몇 개, 원뿔이 뭐가 밑면이 어떻고, 이걸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오감으로 익혀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도형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요거는 무슨 뭐냐면요, 전개도를 그려갖고 접어서 직육면체를 만드는 과정을 표현해 봤습니다. 예, 이런 활동도 우리가 전개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뭡니까? 쌓기나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쌓았을 때, 이게 적게는 몇 개고 많게는 몇 개냐. 많게는 이만큼이 제일 많네요. 그리고 앞면에서 보았을 때, 윗면에서 보았을 때, 옆면에서 보았을 때 모양이 어떤가?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이론적인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뭘로 해결돼야겠습니까? 직접 활동을 해봄으로써 감각적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요 그림들은 정다면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개도를 그려갖고 접은 거예요. 예. 그래서 12면체, 20면체, 8면체, 4면체를 실제로 전개도를 그려가면서 접어갖고 이런 정다면체도 만들어보는 활동을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공간에 대한 감각이 형성이 되고요.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3D 프린터로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아이들한테 창의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로 한다고 창의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창의력을 가질 수 있는 도구를 줘야 됩니다. 논리 있게 표현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성을 기를 수 있는 툴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력과 논리력을 아까 말씀드린 스크래치 코딩과 그리고 공간적인 창의력을 이런 3D 모델로 활동을 통해서 창의력을 키우게 하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게 저희 수학특의 목표입니다. 자, 수학특은요, 교재는 만들지 않습니다. 왜 교재를 만들지 않냐면요, 교재를 만드는 순간 내용이 정체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재 대신에 우리 사이트에서 우리 워크지를 다운받아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 자, 스크래치를 배워야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스크래치를 배우는 카드입니다. 스크래치 카드다 이렇고 이거는요 MIT 미디어 랩에서요 사이트 내에서 무료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돼 있거든요. 예, 영어로 돼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적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한글로 전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를 처음 배우는 입문 과정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로드맵을 간단히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학년은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초1, 2는 약간 어린 감이 있고요. 우리가 교과 과정과 밀접한, 그러니까 교과 수학과 100% 연동을 시키는 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켰거든요. 여기서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를 현실적인 우리의 그 수업 대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3학년 처음에 스크래치 카드를 통해서 1 내지 2개월 정도로 스크래치를 배우게 하고요.
그 다음에 100% 수학 교과 연동, 그리고 100% 수학 교과와 연동되는 3D 모델링, 그리고 메타인지 코딩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코딩과 수학이 그리고 3D 모델로 활동이 융합되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2015 교육과정에 어떤 인재 양성이 목표냐면요. 창의 융합적인 인재 양성이거든요. 말이 유사하죠. 예, 실제로 그런 교육을 저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지나가면요. 창의 수학 코딩이다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이거는요. 교과 수학은 벗어납니다. 하지만 수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코딩 활동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심지어는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우리가 스크래치를 통한 창의과 코딩 활동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탈교과입니다. 예. 자, 이 부분은요, 나중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저희 설명회나 이렇게 오셨을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그때 와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에서는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의 이념, 요거를 그냥 저희 프로그램상으로 간단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이 아래에다 저희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글로 들어오셔서 저희 설명의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언제든지 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